네, 오늘 7강입니다. 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와 인버스 매트릭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한 1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우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 녀석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우리 어디서 봤었죠? 뭐 할 때 봤었지? 맞아요. 엘리미네이션 할 때 이쪽에 행렬 하나 있고 이쪽에다가 우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쓰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하는 뭐 여기에다 오퍼레이션 해서 넣던지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활용했었죠. 자, 제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특징을 얘기했었는데 뭔지 기억나시는 분? 맞아요. 어디에다 곱하든 곱해지는 녀석 그대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렬로는 그냥 i라고 쓰고요. 약간 수학에서는 1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곱하기 1 그런 느낌으로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래서 ia는 a를 의미하고요. a 곱하기 i는 똑같이 a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i 곱하기 i는 i가 나오겠죠. 심지어 생긴 것도 너무 단순해. 3x3 매트릭스가 있다 쳤을 때 이렇게 다이어고널 이 대각의 엘리먼트들 원소들이 1이고 나머지 다 0이면 돼요. 딱 매트릭스 그었을 때 가운데만 다 1이고 나머지 0이면 그 녀석이 i가 된다. 그래서 우리 또 영어로 공부해야 되니까 대각선은 영어로 다이어고널이라고 하고요. 오가 빠졌잖아. 그 다음에 이런 하나하나의 원소들 있죠. 이 녀석은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고널 엘리먼트라고 하면 대각에 있는 원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녀석들만 1이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면 됩니다. 매우 쉽게 생겼어요. 자, 근데 왜 이 녀석을 곱하면 a가 나올까요? 자, 이런 A 매트릭스에다가 i를 곱할 건데 왜 1, 2, 3, 4, 5, 6, 7, 8, 9가 그대로 나오냐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봐요. 로우 오퍼레이션과 컬럼 오퍼레이션 둘 다 생각해보세요. 자, 로우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하죠? 이 녀석이 움직여서 이렇게 곱해진다 그랬어요. 요 녀석이 이렇게 곱해지고 여러 녀석이 이렇게, 요 녀석이 이렇게. 컬럼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이 이렇게, 요 녀석이 이렇게, 요 녀석이 이렇게. 손 모양을 잘못했네. 요 녀석이 이렇게, 요 녀석이 이렇게, 요 녀석이 이렇게 곱해진다 그랬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암산으로도 당연한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 일단 로우 오퍼레이션부터 봐볼까요? 자, 이 녀석이 움직여서 이 오른쪽에,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녀석이 움직여서 세로로 쌓는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4, 5, 6, 7, 8, 9 안 쓰겠다죠. 0이니까. 즉, 맨 위에 것만 쓰겠대. 그래서 1, 2, 3 그대로 나오겠네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바로 컬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컬럼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봅시다. 이 녀석이 이거 아니에요. 자, 이 녀석이 여기에 붙고 여기에 붙고 여기에 붙는다 그랬어. 그치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첫 번째 게 맞죠? 다시 첫 번째 게 맞아요. 자, 컬럼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47이
이렇게 움직이겠대. 147이 세로였던 얘가 가로로 움직여서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다가 1, 여기에다 4, 여기에다 7 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얘는 00인데 이 녀석은 1이니까 1 곱하기 1 해서 1.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또 1 곱하기 4 해서 4. 7 곱하기 1 해가지고 7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압축해서 모으면 이쪽 열 되고, 또 이 녀석 또 옮겨서 똑같이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컬럼 오퍼레이션과 로우 오퍼레이션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적용되는 게 자, 이쪽에서 이 녀석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 된다 그랬죠. 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 좀 드릴게요. 필기도 하시고. 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녀석부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공간의 변환이 이미 한번 일어났어. 3차원이란 공간이 이런 매트리스를 바꿔서, 매트리스를 만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또 공간 변환을 하려고 봤더니, 자, 이 녀석들 컬럼 단위로 뜯어보니까 이 녀석 I 해시네. 이 녀석 J 해시네. 이 녀석은 뭐 있지? IJ. 다음에 뭐예요? A, B, C, D, E, F, G, H, I, J, K. K 해시네? 자, 즉 베이시스들이 변하지 않았단 얘기야. 이 매트리스를 만나면 베이시스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 그냥 있대. 그 소리는 공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즉 공간 한 번 변하고 변하지 않는 공간의 변환을 한번 적용하겠다. 즉 변하지 않겠다. 그니까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녀석도 한번 봅시다. 이 녀석은 처음 곱하는 매트리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저 베이시스들 그 자체야. 그러므로 처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베이시스들 그대로 남아있고 그거에다가 다른 행렬을 곱하겠다. 즉 공간 변환을 요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였습니다. 쉽죠? 아직 박수치기 늘러요. 자, 지우고 인버스로 가보죠. 이 인버스는 오늘 다룰 수도 있겠다. 오늘 인버스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버스 좀 나갈 수 있겠네요. 자, 인버스는 이따가 더 자세히 배울겠지만 무엇을 인버스라 부르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쓰고요. 이렇게 했을 때 I 인 녀석을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즉 무엇을 곱해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겠니? 물론 그 역도 성립합니다. A 곱하고 A 인버스 해도 I가 성립합니다. 근데 이런 인버스 매트리스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법을 이따가 자세히 배워볼게요.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2차 방정식, 좌표평면에다가 무슨 함수를 그릴 때 역함수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역함수의 역할과 매우 유사합니다. 역함수의 역할이 뭐였죠? fx equal y였다면 f의 인버스를 넣으면 y를 넣으면 x가 나온다. 맞나요? 맞나?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 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또 제일 유명했던 식이 하나 있죠. fx에다가 f 인버스 x를 적용하게 되면 그대로 나온다. 약간 얘랑 느낌이 비슷하죠. 이런 걸 우리 역함수라고 배웠고, 자, 인버스 매트리스는 이렇게 곱했을 때 i가 나오는 녀석을 인버스 매트리스라고 한다. 그래서 인버스 매트리스를 직접 구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좀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인버스 매트리스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면은 인버터블 하다고 합니다. 인버터블 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부를게요. 즉 만약에 A 매트리스가 인버터블 하다는 것은 A 매트리스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이구나. 같은 말로 non-singular라고 합니다. 아예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즉 이 녀석은 인버터블해 라는 말과 이 녀석은 non-singular해 라는 말은 완벽히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 녀석은 싱귤러하다 라고 부릅니다. 이 싱귤러가 약간 특이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면은 평범한 예, 존재하지 않으면 특이한 예,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인버스의 프로퍼티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 녀석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으로 공간을 어떻게 변환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i라는 거는 아까 봤듯이 그냥 베이시스들의 모임이에요. 베이시스들 그 자체야. 그러니까 i만으로는 공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럼 얘는 무슨 소리가 될까요? 공간 한번 변환하고 이 녀석을 취했더니 원래대로 돌아왔다 라는 뜻이고, 이 녀석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A 인버스 취하고 A 취했더니 원래 그 녀석이 됐다. 자, 우리 로테이션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좌표평면에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90도 로테이션, 45도로 해봅시다. 자, 이렇게 로테이션 하게 됐죠. 이 녀석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을 땐 A 인버스를 곱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려야겠네. A 인버스는 A는 여기, 그 다음에 A 인버스는 반대 방향, 이렇게. 즉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차원에서 shear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버스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모아져 있던 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도 상상할 수 있겠죠. 그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갔을 때 인버스입니다. 자, 근데 이 공간이 변화하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말했지만 이렇게 2차원이 그대로 2차원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잘못 변형이 되면 2차원이 1차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치요? 자, 그 녀석은 행렬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 매트릭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2차원이 그대로 2차원 되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 i가 1로 가고 j가 1로 간대요. 머릿속으로 그러시나요? 2차원이 2차원으로 남겨져 있나요? 남겨져 있나요? 아닌가요? 맞나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면 그래 보면 되지. 자, 지금이 여기가 1001인데 13으로 간다는 거는 파란색이 한 1, 3 이쯤으로 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2, 4로 간다는 거는 한
1, 2, 3, 4. 한 이쯤일 것 같아요. 그럼 요만큼 좀 간격이 적긴 하지만 어쨌든 2차원이죠. 그쵸? 자, 다른 예시도 한번 봅시다.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 2로 갔다는 거는 요 녀석이었던 얘가 1, 그리고 2. 한 이쯤으로 갔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로 가 있던 얘가 2에다가 1. 이쯤으로 간다네요. 이 녀석도 인디펜던트 하니까 2차원 전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이 매트릭스에다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자, 다들 생각해 보셨죠? 자, 이런 2차원 평면이 존재하는데 x라는 녀석은 00이래. 즉 원점에 그대로 있고 j-이란 녀석은 1, 2로 가겠다네요. 1, 2. 이쪽으로 가겠다네요. 자, 이 녀석은 2차원을 나타낼 수 있나요? 없어요. 그쵸? 자, 다른 예시 하나 더 봅시다. 자, 이 트랜스포메이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 2. I 해시 어떻게 변했죠? 1, 2로 변했어요. I 해시 1, 2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J 햇 여기 있던 얘가 2, 4로 변했어요. I 햇도 여기 있고 J 햇도 여기 있게 되죠. 즉 이 매트릭스를 만나면 2차원이었던 얘가 1차원으로 줄어든대요. 오, 이런 경우에는 역행열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2차원이 1차원이 되면 그 반대로 돌아가는 경우, 인버스라는 건 공간의 변환을 반대로 하는 거라고 했죠. 즉, 이 녀석을 다시 2차원으로 만들어야 된대. 그런 행렬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함수의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함수의 특성 뭐였죠? 시영 씨가 설명해 줬을 것 같은데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들 있죠. 여러 정의역이 하나의 치역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여러 개의 치역이 하나의 적용을 가르칠 수는 없다 라는 게 함수의 특성이었어요. 그 방식에서 저 녀석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이런 좌표평면이 일자가 됐대요. 손으로 그려보면 이런 좌표평면이 이렇게 오므러졌다는 뜻이 됩니다. 즉 여러 점이 엄청 많았다가 몇몇 점들이 이렇게 중복돼서 하나로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반대로 돌아간다는 건 하나의 점은 점인데 어떤 함수를 통과해서 여러 개의 점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되나요? 함수의 특성상? 자, 다시.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일자로 찌그렸다는 거는 뭐 대략 느낌적으로 보기에 이런 점들이 다 모였죠. 하나의 점으로. 그래서 직선이 됐어요. 즉 여러 개였던 얘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런 점으로.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는 거는 이 하나의 점만을 가지고 이 여러 점을 나타내야 된다는 뜻이 돼버려요. 이런 거는 존재할 수 없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역할이 함수와 비슷하다 했는데 하나의 x 값을 가지고 여러 개의 y 값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인버터블 한다는 것도 하나의 점으로 여러 점을 만들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칠 땐 행렬이 유지되거나 작아질 수는 있어도 디멘션이 유지되거나 작아질 수는 있어도 디멘션이 커질 수는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리고 인버터블 하다는 것은 절대로 차원이 작아지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해요. 이해되나요? 자, 한번 적어줄게요. 매우 재밌죠? 자, 만약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몰랐다 라고 해보면 이거 막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복잡해요. 하지만 우리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강력한 기하학적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식을 쓰지 않아도 머리로라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발견한 사실
LT를 적용하게 되면 디멘션이 유지되거나 작아져요. 왜 커질 수는 없다 그랬죠? 커진다는 것은 하나의 점으로 여러 점을 나타내겠다는 뜻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LT를 적용하게 되면 디멘션이 무조건 유지되거나 작아집니다. 자, 그리고 인버터블, 즉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죠? 디멘션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왜였죠? 인버터블하다는 게 뭔데? 공간을 역으로 돌릴 수 있는 녀석이 존재하냐 혹은 존재하지 않냐 라는 뜻이었는데, 디멘션이 작아지게 되면 인버터블을 하는데 디멘션이 작아진다? 그러면 작아졌던 녀석을 다시 크게 만들어야 된대요. 이런 녀석은 존재할 수 없죠. 즉 디멘션이 작아지면 인버터블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란, A 행렬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뭐냐면 A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공간을 바꾸겠다는 뜻이 된다고 했죠. 자, 근데 A의 인버터블이 존재하냐 라는 것은, A의 인버터블이란 뭐 하는 역할이었죠? A가 바꿨던 공간을 원래대로 돌이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치요? 자, 근데 이 녀석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바로 어떻게? 디멘션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 녀석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떠한 행렬도 존재할 수 없어. 어떠한 행렬도 디멘션을 크게 바꿀 수 없어요. 왜 디멘션을 크게 바꿀 수 없죠? 디멘션을 크게 바꾼다는 것은 하나의 점으로 여러 개의 점을 나타낸다는 뜻이 돼버리니까. 압축하는 건 돼도 하나의 점으로 여러 개를 나타내는 건 할 수 없어요. 왜죠? 우리 펑션의 특성에서. 자, 이런 녀석은 펑션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녀석은 펑션이라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의 값이 여러 개의 값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펑션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 녀석도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의 좌표가 여러 개의 좌표가 될 수 있냐?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함수의 특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차원이 작아질 경우에는 인버터블한 행렬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모든 행렬을 만나게 되면 디멘션이 유지되거나 작아지는데, 이 인버터블 할 때는 디멘션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인버터블 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한 번만 마지막에 하셨던 거. 이거요? 네, 그 위에 있던 거. 이거요? 거기부터 이렇게. 아, 좋아요. 자, 좋아요. 헷갈리면 언제든지 말해요. 자, 저 펑션 네네네. 이해를 했어요. 좋습니다. 자, 제가 행렬 A, 즉 행렬들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관점에서 보면 함수와 매우 유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움직임이 내포되어 있는 함수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즉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개의 x가 하나의 y값은 가리킬 수 있어도 하나의 x들이 여러 개의 y값을 출력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녀석을 공간적으로 확장해 보면, 자, 우리 여기에서의 x값은 하나하나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좌표가 같은 위치로 변환될 수는 있어요. 여기 있는 녀석들이 이 점으로 유지될 수는 있어요. 함수니까.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의 x값이 여러 y를 가리킬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좌표가 여러 개의 좌표를 만들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은 디멘션이 유지되거나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유지된다는 건 뭐죠? 2차원 변환을 했더니 2차원이 됐을 때는 디멘션이 유지된 거고, 작아진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2차원이었던 얘가 하나의 선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하죠. 함수니까. 하나의 x값이 여러 개의 x값이 하나의 y값을 가리킬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반대로 함수라는 특성을 만족하려면
하나의 x가 여러 개를 가리킬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이런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뜻은 하나의 좌표가 여러 개의 좌표를 나타낼 수는 없다. 즉 이렇게 가는 행렬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역으로 가는 행렬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A의 인버스라고 했죠. 이런 행렬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차원이 작아질 경우에는 역으로 돌아가는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 오늘 편집해서 올려줄 테니까 매우 중요하거든요. 집 가서 계속 보세요. 아마 이제 편입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인버스의 조건하면 디터미넌트가 0이고 서로 선형 종속인 관계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퀘어 매트릭스였고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 말들이 너무 당연해집니다. 자, 좀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제가 저번 시간에 디터미넌트라는 걸 잠깐 설명했어요. 이 디터미넌트라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냐 했냐면 공간이 변환할 때 공간이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숫자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공간의 변환이 1만큼 유지됐다 하면은 똑같은 거죠. 근데 공간의 변환이 이만큼 됐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정사각형 같진 않지만 다들 정사각형이라고 보이죠? 네, 이런 정사각형이 디터미넌트가 일하는 것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이 하나하나의 크기가 2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되나요? 자, 이런 하나하나의 사각형이 디터미넌트가 일하면 2배가 됩니다. 사각형의 크기가. 즉 공간이 커진 거야. 베이시스들도 커졌겠죠. 그래서 그 녀석들이 만드는 공간이 2배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제가 디터미넌트는 음수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음수가 존재해서 자,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런 녀석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제가 공간이 플립됐다 라고 했어요. 자, 이랬던 녀석이 한 번 뒤집어지고 공간이 확장된 거야. 이런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음수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디터미넌트가 0이 나왔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공간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런 직사각형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쵸? 2라는 거는 이렇게 2배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했고 마이너스 2란 반대 방향으로 2배로 커진다라고 했었는데 0이라는 것은 이런 직사각형이 없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없어졌다는 게 점이 될 수도 있지만 2차원도 직사각형이 1차원 이런 선도 직사각형의 면적이 0이 돼버렸죠. 즉 이렇게 차원이 다운되는 거를 디터미넌트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저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디터미넌트가 0일 때도 인버터블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인버터블 하지 않다 그랬어요. 싱귤러하다 그랬어요. 왜 그런 의미가 됐죠?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것은 차원이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 녀석 말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오, 개쩔죠. 오. 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어. 더 나아가 보고 같이 복습합시다. 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차원이 유지된다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이거 지워버렸네. 제가 아까 여러 개의 행렬을 적었지만 여러 행렬 중에서 몇 개만 차원이 작아졌어요. 그 행렬이 뭐였냐면 1, 2, 2, 4. 이 행렬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니까 차원이 작아지더라. 근데 이 녀석들을 가만 보면은 변환할 때 어떻게 했죠? 이 녀석도 이 선으로 가고 이 녀석도 이 선으로 갔죠. 즉 이 두 벡터는 선형 종속이에요. 이해되나요? 왜? 선형 종속이라는 것은 뭔데? 하나의 벡터를 스케일업 했을 때, 느리거나 줄였을 때 같은 벡터가 될 수 있냐? 라는 뜻이었거든요. 디펜던트 하다라는 말은 이러한 벡터가 있을 때 이 녀석을 스케일업에 상수로 곱해서
이 녀석을 만들 수 있냐? 라는 말은 이 두 녀석은 디펜던트 하다라고 말했어요. 그쵸? 즉 디펜던트한 두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차원이 작아지고, 차원이 작아진다는 말은 디터미넌트로 쓰면 디터미넌트가 0이란 뜻이에요. 자, 이 두 개 실제로 리니어 디펜던트 하나요? 상수배 해보세요. 로우도 좋고 컬럼도 좋으니까 두 배 하면 딱 저 녀석이 나오죠. 즉 저 두 벡터는 리니어 디펜던트 하고, 이런 리니어 디펜던트한 행렬은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은 인버터블 하지 않다, 싱귤러 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좀 머리가 어지럽죠. 그래도 약간 이 뒤에 부분을 한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것 하나하나 외우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다 같은 말이었다라는 것을, 진짜 엄청나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배웠던 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디멘션이 주제로 정해졌는데 3차원 벡터, 2차원 벡터에서 3차원 벡터를 사용하면 커지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다시 말해줄래요? 자, 그러니까 2차원 여기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했을 때 3차원이 될 수 있냐, 이 말씀이신가요? 3 곱하기 3 곱하기 2 행렬에다가 3 곱하기 3 행렬을 곱해가지고 3 곱하기 2 행렬 안 되겠구나. 그쵸. 그러려면 일단 행렬의 크기를 맞춰줘야 되고, 물론 지금 얘는 2x2니까 2x3를 곱할 수는 있죠. 2x3를 곱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벡터의 스페이스를 배울 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자, 벡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컬럼 벡터로 보게 되면 2차원에 있는 벡터들 3개죠. 2차원에 살고 있는 벡터들이 100개 있는다 해서 3차원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반대로도 봅시다. 자, 이 녀석 벡터를 이렇게 봐봐요. 근데 이 녀석은 3차원에 살고 있는데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2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끽 해봤자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죠? 차원을? 2차원밖에 만들 수 없죠. 좀 이해되나요? 이건 나중에 좀 더 가서 배울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안 되지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된다. 근데 디터미넌트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해주자면, 디터미넌트가 0이 되었다고 해서 3차원이 1차원으로 갔는지 3차원이 2차원으로 갔는지는 디터미넌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리니어한 인디펜던트한 컬럼이 몇 개인지를 세어봐야 알 수 있어서, 그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차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디로 줄어들었는지는 모른다, 디터미넌트만 가지고. 좋습니다. 자, 생각할 시간, 복습할 시간 좀 드릴게요. 좋아요. 다들 얼추 정리하셨나요? 일단은 가기 전에, 저 녀석들 복습하기 전에 수식으로도 봐야지, 너무 그림으로만 보면 또 너무 좀 그러니까 균형을 맞춥시다. 자,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 쳐볼게요. 자, A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가요? 디펜던트한가요? 이 녀석 배해서 이 녀석 되나요? 이 녀석 배해서 이 녀석 될 수 있나요? 그러면은 디펜던트한 거죠. 자, 디펜던트한 인버스 매트릭스를 한번 수식으로 해볼게요. 자, 로우 오퍼레이션 할게요. 로우 오퍼레이션. 알파와 베타를 옆으로 빼요. 자, 기울인 다음에 나머지 녀석 적을 겁니다. 1, 3. 그 다음에 베타 2, 6. 자, 이 녀석 위에 줄이었으니까 이 녀석이 나와야겠죠. 얘네 둘 더하면. 자, 이 녀석이 나와야 되는데 1, 0. 이런 걸 만족하는 알파와 베타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non-invertible 하고 singular 합니다.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증명이라 하긴 좀 뭐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식적으로. 자, 오늘 수업 끝내기 전에 오늘 배웠던 단어들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 맨 처음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배웠고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란 수학에서 숫자 1과 비슷하다 했죠.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녀석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식으로 적어보자면, 자, 곱해진 녀석 그대로, 곱해진 녀석
그대로 나온다고 했어요. 이런 녀석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 그랬죠. 근데 이 녀석의 생긴 모양은 어떻다고? 다이어고널 엘리먼트들이 다 1이고 그 외에는 다 0이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런 녀석이 인버터블한 녀석이 되나 생각하고 봤더니 로우 오퍼레이션으로 생각하면 여기 있는 녀석을 여기다 곱해서 하니까 맨 위에 그대로 나오고 가운데 거 그대로 나오고 맨 밑에 거 그대로 나오고 로우 오퍼레이션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자, 베이시스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녀석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당연히 똑같겠죠. 이런 녀석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그랬고요. 인버스 매트릭스라는 녀석은 뭐였냐면 A 매트릭스에다가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하면 I가 나온다. A 매트릭스에다가 A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 I가 나온다 라고 했어요. 자, 이 I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베이시스가 변하지 않은 상태죠. 즉 공간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를 의미해요. A라는 변환을 취하고 A 인버스를 취했더니 공간이 그대로 돌아왔다. 이런 녀석이 인버스다. 자, 이런 녀석을 로테이션 했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는 거. 이런 녀석을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했는데 인버스 매트릭스가 항상 존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언제였죠? 공간 변환을 했는데 공간이 선이 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 이런 한 점을 여러 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야. 여러 개 점을 하나로 모으는 건 가능하지만 하나의 점을 여러 개로 모으는 건 불가능하다. 함수의 역할에서 벗어난다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녀석을 다른 말로 써보자면 벡터들끼리 디펜던트 하다라고 할 수 있었고요. 디터미넌트로 하자면 디터미넌트가 0이었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할 때 우리는 이 녀석은 non-singular하고 invertible 하다라고 얘기하기로 했고요.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 녀석은 singular하다라고 정의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여기다 적어놔야겠다. 자, 이렇게 말하기로 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